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의 본질과 미래, 투자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편견에 대한 뼈아픈 재언.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졸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지은이는 졸리 대표님이고 펴낸 곳은 김영사입니다. 주식 투자 전도사, 동학개미 멘토, 존봉준, 금융명의. 존 리를 수식하는 단어는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코리아 펀드를 성공시킨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 메리츠 자산운용을 업계 최고 반열에 올려놓은 작은 거인. 전 국민의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송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금융개혁가. 그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투자와 금융의 역사는 새롭게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6월 그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9년간 이끌었던 메리츠 자산운용을 떠나야 했는데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유튜브와 졸리의 부자학교를 운영하며 금융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막을 마치는 심정과 2막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최초로 담은 신작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깨뜨려야 할 편견과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쓴소리와 뼈 때리는 재언을 들어볼 좋은 기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존 리의 조언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무척이나 강한 나라다.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 여부를 부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는 특별한 저항감이 없지만 아직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주를 이룬다. 한국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40% 정도니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몇몇 방송에 나가서 부동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해 첫 직장을 갖자마자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그 출발은 집을 꼭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 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집을 사는 데 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집을 매입하려고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의 부동산은 오랜 기간 꾸준히 오르는 바람에 한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의심을 받지 않은 채 더욱 강화된 것이다. 한국인의 집에 대한 집착은 미국에서도 이어진다. 미국 뉴욕 퀸스에는 플러싱이라는 동네가 있다.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를 배우기 힘들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다. 내가 미국에 가서 처음 플러싱을 갔던 게 1980년도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낙후된 동네였던 그곳을 한국인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영민함으로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권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플러싱을 가보면 한국 간판은 거의 다 사라지고 중국 간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를 알면 더욱 씁쓸해진다. 경제적 성공을 이룬 한인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대신 교외에 멋진 집을 산 결과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상권에 비집고 들어와 집을 사는 대신 비즈니스에 재투자하였다. 그 결과 플러싱은 중국 타운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반드시 사옥이 있어야 하고 그 사옥은 웅장할수록 좋다. 내가 펀드를 통해 오랜 기간 투자했던 기업 중에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회사가 건실해지면 사옥을 구입하느라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을 쓰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재투자에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도록 움직여야 하는데 그 돈을 사옥 구매에 씀으로써 더 이상 돈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집착하는 기업을 보면 정상적인 투자가들은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거둬들이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동력이나 기회 비용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근무했던 KPMG, 스커더, 도이치, 라자드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그 돈을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 칭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은 나중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돈이 먼저 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을 구입하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판단할 때 꼭 참고 삼아야 하는 룰이 있다. 5% 룰이라는 게 그것이다. 1년 월세가 집값의 5%가 넘는다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반대라면 월세가 유리하다. 1990년 내가 미국에서 첫 집을 구매했을 때 1년 월세가 집값의 10%가 넘었다. 당연히 집을 사는 것이 월세보다 유리했다. 그 당시는 미국의 이자율이 꽤 높았을 때였으므로 나는 집을 사는 기준이 한 달 월세가 집값의 1%를 넘느냐의 여부로 결정했다. 무조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같은 면이 드러난다.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데다 월세를 산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되었을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듯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집 주인에게 매달 돈 내는 것은 아깝고 은행 이자 내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집을 샀을 때의 회수 불가 비용은 4가지가 있는데 은행 이자 비용, 기회 비용, 세금, 수리 비용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많다. 집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매입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익 좋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투자는 왜 필요할까? 그 이유는 노후 준비를 위한 세금 혜택이 있고 내 노후 자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하고 이러한 기업에 자연스럽게 투자한 사람들이야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일했던 메리츠 자산운용을 떠나게 됐지만 나는 지금 다른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서 다음 10년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또 한 번 가슴이 뛴다. 내가 메리츠 자산운용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어떤 매체에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단정적으로 불명예 퇴진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았다. 은퇴라는 중요한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유한 개인의 결정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편견의 극명한 사례이다. 한국에서 은퇴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직장에서 타인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는 시점을 이야기한다. 자기 의사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은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은퇴 시점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사실과 다른 가짜 기사들로 인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서는 이렇게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 경직된 문화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사연이 하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다. 어린 자녀는
나를 아주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신문 기사로 인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9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쳤던 나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개개인의 경제 독립을 위해 금융산업이 혁신되고 발전해야만 산적해 있는 대한민국의 난제들이 해결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메리츠 자산운용을 맡았던 처음이나 퇴임한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정말로 아쉬운 부분은 나를 믿고 처음 투자를 시작한 많은 분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과거에 가족 또는 주변에서 주식에 실패한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게 된 경우이다. 그런 그들이 다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교육, 다시 말해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가 그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떠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8월 20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기사가 나온 이후 2달 동안 중단했던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한 날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워낙 부정적으로 화제가 된 뉴스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유튜브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많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울 정도로 눈물이 나도록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셨다. 유튜브가 업로드되고 지인으로부터 98%가 선플이에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에 대한 적대적인 기사들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숱한 편견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투기로 여기거나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하는 걸 당연시한다. 더구나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후 대책이나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은 한국이 안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불안 요인이다. 여전히 금융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68.6%의 사람들은 스스로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후 준비보다는 대출을 위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다. 또 한국인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어떤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 혜택이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로서 얻는 혜택, 즉 자본이 일해서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차지한다. 상위 0.1% 사람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상위 1%는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또한 하위 50%의 배당소득은 전체의 0.2%에 그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한 심각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들만이 가입하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국민의 금융자산이 빈약한 나라가 없다. 여전히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남은 금융자산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현금 혹은 예금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금융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깨서 한국의 금융산업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 높은 교육열, 개개인의 영리함 등이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정말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한국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보지 못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시간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을 환기시키는 입장도 있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는 근면함과 열정, 노동에 대해 갖는 숭고한 태도는 그 자체로 뛰어난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두뇌를 가진 한국인의 지혜는 또 어떤가? 내가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쉽지 않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금융강국, 금융입국의 가능성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노후 빈곤율,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회가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즉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교육이 그 솔루션이다.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만이 이 모든 문제, 다시 말해 저출산, 노후 빈곤,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바탕에는 바로 충분한 금융자산이 필수여야 한다. 금융자산이 확보되면 자연스레 많은 문제들의 답이 보인다. 나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것, 나아가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와 대비해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빈약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70에서 74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난 현실이 노후 준비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말해준다. 노후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삶의 말년을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시기에 생계를 고민하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빈곤의 문제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젊은 세대, 자라는 아이 세대에까지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준다. 한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지은이 소개. 존 리. 1980년대 초반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미국 회계법인 피트 마윅에서 공인회계사로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 라자드 자산운용 등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에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코리아 펀드를 운용했다. 코리아 펀드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간 연평균 2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펀드의 큰 성공으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명성을 얻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지식경제부 공로상, 2009년 금융위원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메리츠 자산운용의 CEO를 지냈으며 전 국민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고객과의 만남, 강연, 방송,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현재 유튜브 졸리 라이프스타일 주식과 졸리의 부자학교를 통해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